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태연구소의 박종현입니다. 오늘 사실 영상을 어떻게 업로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도 어떻게든지 좀 생각을 정리할 그런 부분도 필요하실 것 같아서 저도 어쨌든 시장을 계속 보긴 해야 되니까 이렇게 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정치적인 그런 그 성향을 떠나서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이게 좀 정치적인 얘기와 연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런 얘기를 하고 주로 이제 경제와 이 금융시장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지난 일주일 동안이 정말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대외 상황과 국내 상황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단절돼 있고 워낙 국내의 요인들이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대외적인 부분들의 영향력이 이전보다는 많이 줄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외 환경이 그래도 괜찮은 게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그나마 안심거리니까 그런 차원에서 대외 환경 좀 살펴보고 국내적으로 조금 필요한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글로벌리 대외 주식시장은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지난주에도 계속 이어갔고요. 특히나 이 다우를 제외하고 이 S&P와 나스닥이 지난주에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 특히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2만 선에 이제 육박하는 이런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전체적으로 발표됐던 미국의 경제 지표가 나쁘지 않았고요. 지난주에 보시면은 그 주초에 ISM 제조업 지수가 있었고 또 금요일 날 미국의 비농업 고용 지표가 있었는데 일단 둘 다 이 지표 자체는 괜찮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단은 미국은 일단 요즘에 약간 다시 또 골디락스 얘기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는 기본적으로 물가 자체가 안정되는 가운데 여전히 성장이 나타나고 있고 또 고용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이어서 상당히 경기가 좀 밸런스를 맞춰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가운데 이 트럼프 신정부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그동안 성장을 주도해 왔던 게 이제 AI 쪽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트럼프 시대에서는 떠오르는 게 자율주행 이런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도 지금 테슬라가 5%대 상승하면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 일론 머스크의 어떤 이 트럼프의 당선에 대한 배팅 그리고 이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어떤 브로맨스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도 상당히 뚜렷한 모습들을 좀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중국도 지금 다음 주에 11일, 그러니까 요번 주죠. 11일에서 12일에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새로운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최근에 좀 중국 증시를 좀 좋게 만들고 있고요. 일본 증시도 미국 증시의 상승이 조금 편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이제 국내 증시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시는 것처럼 완전히 이제 글로벌 시장과는 단절된 그런 하락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들의 그 주간 그 순 매도세가 15주로 연장이 됐습니다. 지금 15주 연속 외국인들은 국내 시장에서 가파른 매도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고요. 지난주에도 매도 규모가 조금 줄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불안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섹터별로 봤었을 때는 지금 이제 가장 안 떴던 게 어쨌든 현 정부의 주력 내지는 어떤 정책적인 그 관심사였던 동해 가스전 개발, 그다음에 체코 원자력 발전소 수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완전히 그냥 불투명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와 관련돼서 조선이라던가 방산, 건설 이런 쪽이 국가 신인도 하락과 어떤 그 여파의 우려로 인해서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였고요.
뭐 유일하게 좋았던 섹터가 이제 철강인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고려아연이 지분 경쟁 문제로 이 주가가 지금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철강 업종이 강세를 보였는데 이제 업종의 강세라기보다는 뭐 개별 기업의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우울한 어떤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도 한 가지 이제 위안거리를 그나마 대외 환경에서 찾자고 한다면 미국채 금리가 상당히 빠르게 안정화되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채 2년 금리도 지금 낮아지고 있고 미국채 10년 금리가 4.5%까지 갔던 게 4.15대까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의 당선 이후에 한때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 또 트럼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미국채 금리가 고공행진을 보였었는데 이 재무부 장관으로 스콧 베센트라고 하는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의 이 금융시장에 있는 사람을 앉힘으로써 이 트럼프의 어떤 강성에 대한 부분들을 일정 부분 이렇게 좀 상쇄시켜 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좀 기대감도 좀 생겼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 물가의 흐름 자체가 사실은 이제 뭐 트럼프에 대한 공포감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 관세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협상용으로 쓰여지지 않겠냐. 실제로는 뭐 공포만큼은 아니겠지. 이제 이런 약간의 좀 현실적인 인식들이 좀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채 시장도 좀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뭐 그에 앞서서 사실은 뭐 지금 국내 시장에서 유일하게 어떤 긍정적인 희망적인 투자 대상을 찾으라고 한다면 사실 채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보면은 채권 금리가 장기 쪽 위로 좀 하락을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한때 이 채권 금리가 상당히 박스권 레벨을 보이다가 한국은행의 이 지난번에 이 전격 금리 인하를 전후로 해서 시장 금리가 상당히 가파르게 내려왔고 최근에 1년의 이 사태를 거치면서는 뭐 금리가 더 떨어지진 않았는데 전체로 봤을 때는 단기 쪽 금리는 조금 하방 경직성이 생기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국고채 3년 금리가 2.6인데 현재 기준금리가 3%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보다도 두 번의 금리 이미 두 번의 금리 인하를 했는데 앞으로 두 번의 금리 인하를 더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가격에 대한 어떤 그 부담이 있고 이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 자체가 1,420원까지 지금 가장 그 충격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 뭐 지난 11월에야 전격적인 금리 인하를 했지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어쨌든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감안해 보면 이 금리 인하를 맘 편하게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단기 쪽은 금리 인하가 또 좀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 때문에 좀 하방 경직성이 있었던 반면에 장기 쪽 금리, 뭐 특히나 30년 국채 금리, 뭐 50년 국채 금리 이런 거는 지금 계속해서 연중 최고치 경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30년 금리가 뭐 7bp 정도 하락을 했는데 결국은 장기적으로 국내 경제에 대한 펀더멘탈에 대한 우려를 이제 이 채권 시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어쨌든 어제 이 탄핵 소추안이 불발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 장기적인 불확실성이 될 거다라는 이제 우려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현재로서는 이 장기 채권 금리에 대해서는 좀 하락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외환시장 입장에서는 뭐 달러화의 강세가 한풀 꺾인 거는 상당히 다행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동안의 미국채 금리의 급등세, 이 달러화의 강세가 일단 한풀 꺾였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긍정적인 부분인데 국내 환율은 이제 그와 같은 별도의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안타까운 것 같고요. 그리고 유가도 최근에 좀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부분이 그나마 대외적으로는 우리에게 지금 현재 국내 경제에 처한 상황에 비하면 그래도 다행이다. 막 미국 금리 급등하고 막 달러가 강해지고 막 유가 폭등하고 이러면 이건 정말 퍼펙트 스톰에 버금가는 충격이 될 텐데 다행히 좀 대외 환경은 그래도 좀 고요하다. 이제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가가 그 최근에 그 하락세를 계속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유가가 어디까지 떨어지냐면은 67불까지 하락을 했는데 원래 오펙 플러스가 그 증산 일정을 계속 연기하고 있는데 이제 내년 1월에 원래 증산하려고 했는데 이걸 내년 4월까지 좀 연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유가가 약한 모습이니까
산유국들 입장에서는 증산을 하기가 싫겠죠.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산유국들의 이 감산이 그러니까 증산의 연기가 뭐 공급의 과잉을 해소시킬 정도는 아니다.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원유는 좀 유가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한편으로 보면은 글로벌 수요가 미국 말고는 그렇게 세지 않다라는 걸 반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 가장 뭐 잘 나가는 자산군은 역시 미국 이 주식하고 이제 그 중에서도 미국 주식보다 더 잘 나가는 게 이제 가상화폐, 암호화폐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지난주에 그 계엄령 그 선포하고 해제되는 과정에서 국내 거래소에서 빗썸하고 그 어디죠? 하여튼 그 가상화폐 거래소가 업비트 그 거래가 약간 중단되고 막 이러면서 여기 보시면은 한때 비트코인이 8,700만 원까지 하락을 했었어요. 차트상. 근데 사실 뭐 이거는 의미가 없는 었을 게 거래도 그때 안 됐고 막 먹통이고 뭐 이랬었던 것 같고 어쨌든 이제 그런 변동성 보인 이후에 다시 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세가 좀 돋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의 그 강세가 약했는데 지금 이제 거의 사상 최고치 수준에 좀 육박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 이외에 뭐 이더리움이라던가 뭐 솔라나나 등등 뭐 리플이라던가 이런 알트코인의 상승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뭐 계속해서 좋은 뉴스 플로우가 나타나고 있죠. 현재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장의 트럼프가 암호화폐에 지지 입장을 보였던 폰 애트킨스 전 SEC 위원을 내정함에 따라서 한때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돌파하고 뭐 알트코인 유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정부는 이 친 암호화폐 정책을 펼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상화폐 시장에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그동안 이제 제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거하고는 사실 많이 다른 형태로 가고 있죠. 저는 이제 미국 주식보다는 미국 채권,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주식 뭐 이런 쪽에 그 투자 기회가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지금까지 흘러간 방향은 뭐 제 기대와는 상당히 다르게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쉽게 갈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까지 계속 좋았던 자산들이 계속 좋아질 가능성, 미국 주식, 그다음에 뭐 가상화폐,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오히려 채권,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그 정도 반영하는 상황이 된 것 같고, 사실 뭐 기본적으로 이 국내 주식시장이 상당히 좀 저평가 메리트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선 여전히 견해를 유지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무리 저평가 메리트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모멘텀이 주어져야 뭔가 반전의 계기를 삼을 수 있는데 지금 당장 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고 제가 사실 이제 제목을 뭘 다룰까를 되게 고민하다가 제목도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인 부분들이 좀 묻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어떤 성향을 떠나서 모두의 공통 바람은 그걸 거예요. 어쨌든 간에 혼란과 이러한 악영향이 빨리 끝났으면 빨리 이 혼란이 최소화됐으면 이런 바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건데 그게 이제 뭐 우리가 바란다고 될 상황은 아니고 지금 첨예하게 지금 대립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대한민국이 두동강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건 전망의 영역이 아닌 것 같고 이제 그런 불확실성들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한국 주식시장이 싸다고 해서 이거를 뭐 좋게 본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할 매수를 한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렵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 와중에 이제 요번 주에 또 눈여겨봐야 될 그런 이벤트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요번 주에는 뭐 화요일 날 RBA 호주 통화정책 회의가 있고 수요일 날 캐나다
그 정책 회의가 있는데 이번에 50pp 금리 인하 가능성 높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고용 지표가 상당히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뜩이나 캐나다 경제가 조금 둔화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가 관세까지 25% 때린다고 하니까 캐나다 대통령이 당장 날아가가지고 말하라고 가서 뭐 회담하고 이랬잖아요. 그만큼 캐나다도 지금 안 좋은 모습인데 그러다 보니까 50pp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22도 목요일 날 회의가 있는데 아마도 여기도 한 25bp 금리 인하 할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글로벌리 그 파이가 글로벌 경제의 파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파이는 거의 그냥 큰 변화 없는 상태에서 상당 부분을 미국이 독식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 국가들은 자체적인 경기 부양책을 해야 되는 그런 압박에 직면해 있고 어쩔 수 없이 이 미국에 대한 대미국에 대한 수출이 상당 부분 이전에 비해서는 여기서 얻는 이익들이 줄어들 거니까 반대급부로 내수를 부양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과 압박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제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국내 경제도. 제가 그 지난주에 뭐 그 한국은행의 금통위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그거죠. 금리 인하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뭐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저는 그전부터 했으니까 다만 의사소통이 없이 금리 인하를 덜컥 해버리면 이게 득보다는 실이 커질 수 있는 게 당장은 금리 인하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이렇게 왜 한국은행이 급하게 금리 인하를 했을까? 혹시 경기가 정말 안 좋은 거 아니야? 라는 부정적인 시그널링 이펙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타깝다라고 좀 얘기를 한 거예요. 뭐 다른 뭐 댓글 달아주신 분들 보게 되면 조금 왜 도움되는 얘기만 하지 왜 신세 한탄하냐 이런 좀 조금 이런 댓글도 있던데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뭐 제 개인 유튜브인데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는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린 건데 아마도 그 지금 외환시장이 다시 지금 1450원대 갔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 금리 인하에 대한 타이밍 잡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금리 인하를 하는 게 경기를 부양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냐,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금리 인하가 효과가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오히려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금리 인하를 하면 효과가 없긴 할 거예요. 근데 안 하는 것보다 나은 게 성장이 떨어지고 매출이 낮아지고 소상공인들의 그 어떤 그 이익이 낮아지는데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그럼 더 죽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리라는 건 일종의 무슨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표현해야지? 그 모래주머니 차고 있는 그런 개념? 그러니까 이게 건강하고 이럴 때는 모래주머니도 여러 개 차면서 막 체력 단련 할 수 있는데 얘가 지금 막 죽어가기 직전인데 모래주머니 이런 거 차고 있으면은 뭐 움직이지도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풀어주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눈높이를 맞춰주는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향후에 예상되는 금리 인하는 경기에 긍정적인 자산시장에 긍정적인 게 아니라 그냥 너무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금리라도 낮춰주는 차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지금 엊그제 보니까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1.7%까지 하회를 했더라고요. 기존의 2.2에서 0.5%포인트를 낮췄고요. 뭐 뿐만 아니라 뭐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요번 그 사태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시각도 상당히 좀 싸늘합니다.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뭐 글로벌 IB들 지금 뭐 줄줄이 비관적인 전망들을 쏟아내고 있고 특히나 이제 한국 경제가 지금 어려워지는 부분이 지금 디램 가격들이 상당히 계속해서 지금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 와중에 이 디램 가격이 이달에만 20% 떨어졌고 1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PC에 대한 수요 이런 부분들이 좀 판매가 둔화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업체 창신 메모리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헐값에 이 물량을 쏟아내면서 현재 디램 가격이 상당히 낮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저도 사실은 그동안 계속 이거 이 정도면 너무 싼 거 아닙니까?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뭐 54,000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6만 7천 원인데 이렇게 이 범용 그 디램 가격의 하락세가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삼성전자에는 정말 이 돌아설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한 제약이 걸릴 것 같고 하이닉스도 뭐 그나마 HBM으로 뭐 버티고 있긴 하는데 뭐 삼성전자 대비 낮다는 거지 뭐 하이닉스도 지금 크게 좋아지긴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국내 경제 성장률의 둔화는 뭐 이거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고 그럼 어떻게든지 이제 경기를 부양을 해야 되는데 뭐 지금처럼 첨예하게 정치권이 대립해 있는 상황에서 말 그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부재 상태에서 재정 정책이 뭐 강도 높게 또 효과적으로 나올 수 있을 거냐 상당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나마 쉽게 꺼내들 수 있는 카드가 금리 인하밖에 없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원달러 환율이 막 급등해가지고 외국인들이 뭐 엄청 뭐 팔고 나가고 이러면 금리 인하도 못 합니다. 만약에 혹시나 국가 신용도 하락하고 막 맞물려가지고 원달러 환율이 뭐 1450원 막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거고 그래서 제가 혼란이 빨리 최소화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적어도 시스템 리스크는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이제 뭐 우리가 이게 완전히 망가져 버리면 안 되니까 이제 그러면 어쨌든 금리 인하 카드가 그나마 그래도 제일 쓸 수 있는 카드다. 그렇다고 해서 얘가 엄청난 효과를 낸다기보다는 그냥 부담을 좀 낮춰주는 정도다. 뭐 이 정도예요. 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금리 인하를 해서 저기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죽어라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금리라도 낮춰져서 부담을라도 조금 낮춰주는 형태가 돼야 될 거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한 가지 점검해 볼 게 이번 주 수요일 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나오는데 최근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조금 약간 떨어지는 모습이 하방 경직성을 받으면서 조금 반등을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거 다시 물가가 올라가나? 특히나 이 트럼프 정책이 인플레를 야기한다라는 그런 부분은 다들 공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지난달에 이 헤드라인 CPI가 2.6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여러분 제 물가 추정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일단 보여드리면 결론적으로 뭐 그렇게 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일단 현재 제 추정으로는 요번 11월 물가도 지난달과 동일한 한 2.6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그 이후로는 다시 조금 하향 안정화되는 그림입니다. 내년도 물가 궤적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달 정도 한번 요번에 물가지표 나오면 그때 한번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현재로서 12월 FOMC에서 금리 인하 확률이 거의 뭐 90%에 좀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그나마 조금 다행스러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뭐 이제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뭐 긍정적으로 보자면 뭐 상당히 뭐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말 그대로 골디락스를 보여줬다. 비농업 일자리 수는 22만 7천 건 나오면서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실업률이 4.2로 올라가면서 다소 또 이 고용시장에 대한 긴장감을 안겨준 뭐 이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일단은 뭐 이 정도 속도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희 구독자께서 댓글로 이 샵룰 물어보셨는데 제가 샵룰을 언급을 최근에 안 했던 이유가 샵룰의 기준치가 0.5거든요. 근데 보시면 지금 0.43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 경기 침체를 알리는 0.50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왜 그런 거냐? 샵룰의 기본 그 공식이 최근 12개월 내 가장 낮은 실업률 대비 최근 3개월의 실업률이 얼마나 높으냐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실업률이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상승의 속도가 상당히 완만해버리면 샵룰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0.5를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샵룰에서 얘기하는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는 실업률의 상승이 가파르게 나타날 텐데 지금처럼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올 때는
충분히 경기가 흡수 가능하다 이제 이런 어떤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는 상당히 지금 좋은 환경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 해서 오늘 주간 이슈 분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간 이슈 분석 보내드렸고요. 사실 제가 뭐 최근 들어서 유튜브 영상 업로드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좀 고민이 지금 들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뭐 이제 저는 개인 방송인데 이게 또 본의 아니게 다른 많은 분들이 좀 봐주시고 계시고 또 이제 저희 회사 분들도 좀 보시고 또 이제 뭐 어쨌든 제가 뭐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뭐 제가 쉽게 제 얘기를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방송에 대해서 조금 회의감이 들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들어주시는 여러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까 좀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연말까지 고민해보고 내년도에는 좀 변화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왜냐면 뭐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까지 영상을 업로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시장 분석하는 거를 제가 멈출 수는 없고 제 업의 특성상 그리고 또 제 영상을 기다려 주시는 분들도 또 있으니까 그분들을 또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지 조금 연말까지 좀 고민을 해서 내년도 초에는 좀 변화를 줄 생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많이 좀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주 일요일에도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뵐게요.